희원이 아니 클레어 집에 네가 왜 가? 네가 왜? 나한테는 형뿐이야. 세상에 유일한 사람이야. 이게 뭐야? 나 사랑하지. 사랑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형, 나 키스해줘. 나 좀 안아줘. 이제 연극 속에서도 안 하네 키스를. 띵잘. 여유로운 척 유산균 휘파람을 불며 등장하는 이 남자. 대한민국 최고의 연극 배우이자 우리들의 영원한 중구형 재하. 선배님 여기. 땡큐. 대본 좀 봤어? 오늘은 새롭게 들어가는 공연의 첫 대본 리딩을 위해 모였지만 첫 리딩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대 주인공 싱어 역을 맡은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영우가 도착하지 않은 것인데요. 차가 좀 막히나 봐. 심지어 영우의 매니저는 여기 없나요? 그걸 네가 알지 우리가 아냐 얼빠진 질문을 하기도 하죠. 영우가 화장실을 간 것 같습니다. 저희 왔습니다. 그때 도착한 영우. 시간 좀 지키자. 선배한테 인사 좀 하고. 아 예, 영우입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은커녕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자리에 앉아버리는 오박사급 인성의 소유자. 수정된 부분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연출이 대본을 수정해야 할 부분을 체크하라며 알려주지만 옆에서 눈치를 줘도 저기 적으셔야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은 채 멀뚱멀뚱 가만히 앉아만 있는 오박사급 인성에 재하의 기분 또한 잡치고 마는데요. 좋겠다 희원아. 이 여자는 재하의 여자친구이자 그림 작가인 희원입니다. 늦었습니다. 공연 들어가세요? 상대 역이 영우래. 뭐 영우? 최고의 아이돌 영우와 함께 공연을 한다는 말에 깜짝 놀라는 희원의 친구들이지만 재하는 그저 떨떠름하기만 했죠. 다음날 두 번째 대본 리딩. 우리끼리 그냥 리딩이나 한번 해볼까? 리딩? 이인극에서 나 혼자 리딩해? 오늘도 어김없이 지각을 한 영우가 자리에 앉자마자 한다는 짓거리는 실례합니다. SNS용 사진 찍기. 중구형의 쓴맛을 보여줘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배우 바꿔. 빡친 재하는 배우를 바꾸라고 하지만 야야야 안돼. 야 나도 이해랑 연극상도 타고 흥행도 하고 좀. 연출은 아이돌 티켓 파워, 흥행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참으라고만 하죠. 재하야. 빡이 칠 대로 친 재하는 집에 와서 징징거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울리는 희원의 전화. 네 연출님. 내일? 두 주연 배우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내일 대본 리딩이 끝난 후 영우와 함께 집으로 가겠다는 연출의 전화였는데요. 영우랑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신대. 영우랑? 다음날 나 때문에 모든 게 망. 혼자 발연기 시전하며 낄낄거리는 영우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던 재하는 갑자기 영우에게 다가갑니다. 싱어, 난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보여주기 시작하는 중구형의 쓴맛. 정말 모르는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모르겠어. 넌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내게 가도록 만들었어. 중구형의 쓴맛을 보자 영우 또한 그 순간에 몰입하게 되죠. 미안해. 어린애처럼 굴었어. 그의 쿨레나는 퇴장. 들어와. 그날 밤 영우는 재하의 집에 초대되어 가게 되는데요. 영우 씨 들어와요. 함께하는 식사 자리. 연극은 재밌어요? 분위기도 풀 겸 희원이 영우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연극이 재밌을까요? 오박사 인성 어디 가지 않습니다. 재밌어지면 되죠. 갑분싸. 식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영우는 재하에게서 받은 책 한 권을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그때가 그리운 거지. 형한테 가족이 있었던 게. 이후 영우는 무언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전과는 달리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싱어는 월터가 클레어만 걱정하는 게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사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좋은데? 아주 좋은데 영우 씨? 재하는 영우의 대본을 확인하는데 달라진 영우의 모습에 재하 또한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죠. 아직 월터에 대한 애정이 없네. 내일이면 날 좀 좋아해 주려나? 네. 좋아할 거라고요. 내일은 월터를. 미친다 진짜. 근데 그건 뭐예요 맨날? 왜 궁금해? 아니요 별로. 메소드 연기 역할 분석 노트인데 작품할 때마다 더욱어는 좋게 쓸걸? 손 내밀어봐. 공연의 소품을 고르기 위해 함께하던 그들은 조금씩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는데 어때? 이건 어때? 봤어? 갑자기 희원이 나타나자 영우는 그녀를 불려시처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유혹한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한 영우. 그러셨죠. 먼저 이렇게 훅 다가오셨죠.
희원이 먼저 꼬셨단 말은 아니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다 임마. 영우가 불려시 같은 흑심을 품은 줄도 모르고 몸에 좋은 건강 주스라며 그를 챙겨주는 희원. 나도 짬나면 같이 연습해주고 그랬거든. 나랑도 해주세요. 영우는 갑자기 희원에게 자신의 연기 연습 상대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할게요. 난 아이들이나 강아지들이 싫어. 아무 이유 없이 사랑받는 것들. 세상에는 사랑이 총량이 존재한단 말이야. 영우의 부탁에 연기 연습을 함께 도와주던 희원. 이 대사 너무 좋다. 하지만 난 아이들이나 강아지들이 싫어. 마치 그녀에게 들으란 듯한 아무 이유 없이 사랑받는 것들. 가슴에 박히는 영우의 대사에 세상에는 사랑의 총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희원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고 말죠. 형이 보고 싶어서 참을 수 없었어. 그 어떤 말보다도 느낄 수 있었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나 이거 가져갈 거예요, 형. 내 거니까. 공연 연습이 진행되어 갈수록 두 사람 사이도 그만큼 더 미묘해져 가고 점점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하는 재하. 뜯어버려야 하나. 야 월터 너 왜 이래? 아니 대사가 너무 또라이잖아. 입에 안 붙는다고. 갑자기 대사가 쓰레기라며 화를 내지를 않나. 공연 임박하면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손수 도시락을 쌓아준 희원에게 대뜸 화를 내기도 하죠. 사람 되게 무한하게 한다, 오빠. 그리고 그런 그를 몰래 지켜보는 불려시 한 마리. 이게 뭐야? 일단 나 좀 안아줘. 형 제발. 나한테 왜 이런 거야? 공연 연습이 극적으로 다다를수록 둘 사이도 점점 더 극적으로 변해가는데요. 왜 자꾸 거짓말해? 재하는 점점 더 깊어지는 혼란 속에 야! 뭐 이렇게 진짜 처음에 그냥 연극을 해 연극을. 연극과 현실의 구분이 희미해져만 갑니다. 한편 재하의 연기 노트를 살펴보다가 무언가 알아챈 듯한 희원. 그날 밤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던 재하는 공연장을 찾아가는데 희원은 이를 뒤따라가고 어디 갔었어? 영우는 이미 공연장에 도착해 있었죠. 난 여기 있었는데. 재하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형이 와주기를 얼마나 기도했는데. 영우에게 다가갑니다. 대사 까먹었어요? 보고 싶었어라고 해야죠. 그리고 오야 뜨거운 키스를 나누는 둘.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희원. 월터와 싱어, 재하와 영우 사이에 무언가가 생겨버렸다는 걸 알아챈 희원은 필사적으로 변해버리는데요. 하지만 왜 날 안 봐? 자신을 쳐다보지조차 않는 재하의 모습에 나 벼랑이거든? 희원은 그저 그만 밀어. 애처롭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남자의 마음은 갈대라했던가요? 갈팡질팡을 넘어 마치 탭댄스라도 추는 듯한 요동치는 마음을 부여잡고 괜시리 조깅이라도 한번 뛰어보는데 때마침 그런 재하를 기다리고 있던 영우. 형,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놈 새끼야? 영우는 아주 밝은 모습으로 그런 재하를 맞이하지만 허걱스, 재하는 갑자기 박령남 돌변하여 영우의 손을 턱 잡고는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그곳은 바로 희원의 그림 창고. 너 혹시 게이야? 아닌데요. 그냥 형을 좋아하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고 마는 둘. 오우야. 이후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고 믿은 듯 더욱더 거리낌 없이 함께하며 몰래 둘만의 여행을 떠나는 대범함까지 보이는데요. 하지만 인스타 관종이었던 영우의 관종력 덕에 몰래 떠났던 둘만의 여행은 전국 8도 방방 곳곳에 생중계되며 희연마저 그 사실을 알게 되죠. 도저히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이 광경에 야 이 개새끼야 나와. 애 데리고 뭐 하는 거냐고. 납치로 가. 영우의 매니저는 재하가 영우를 납치했다는 시나리오로 진행하자 하는데요. 희원 또한 재하의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눈뜨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너니 희원아? 엄한데 화풀이하는 재하. 네가 죄다 불러모은 거냐고! 네 남친이 불러모은 거다 이거사. 내가 여길 어떻게 몰라? 그것도 모자라 이 장소 또한 희원과의 사연이 있는 듯한 장소인 듯한데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뭔데? 희원의 절망과 좌절에 재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인생 패대기 치면서 꼴에 무슨 배우라고 한마디도 말하지 마. 다 연기 같으니까. 그리고 드디어 다가오게 된 공연의 제작 발표회.
사건이 있은 후 깨가 쏟아지던 그들 사이도 다시 한번 이상 기류가 생기게 됩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형이랑 나랑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연극의 내용과 흡사한 해프닝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이전부터 호감을 가졌던 사이입니까? 재하와 영우의 희대의 스캔들이 사실인지에 대한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들 사이에서 진짜 키스하셨나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년아. 극 중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저 극중 장면을 연기한 것일 뿐이며 저는 메소드 연기 배우입니다. 메소드 연기에 몰입한 것일 뿐이라고 답하는 재하와 영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의 황당한 대답에 옆에서 눈을 흘기며 광기를 내뿜는 영우. 극 중에서 서로 죽입니다. 저희는 연극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가온 첫 공연 당일. 연극 끝나고 얘기해. 어차피 그때까지 월터로 살 거잖아. 오늘 아침은 유독 이상하게도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공연장에 도착한 재하는 심란한 마음으로 리허설 준비를 하려 하는데 그때 매니저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영우가 사라졌다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애 어딨어? 오자 하니까 이 공연 당신들이 찾아와서 시켜달라고 빌었잖아. 어디서 지금 신성한 무대 위에 올라서 배우 앞에 딱 서! 감히 방해할 거야! 센 척 한번 해봤지만 참교육 당한 뒤 빤스런하고 마네요. 그 시각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 희원은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을 감지하기 시작하죠. 분명 열어둔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활짝 열려있는 문들. 재빨리 문을 걸어 잠그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무언가의 움직임. 집 밖을 나서려는 그 순간 현관 앞에 조형물들이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어디서 뭘 하다 온 건지 땀에 흠뻑 젖어 뒤늦게 공연장에 나타난 영우는 이거 가져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배님. 가방에서 재하의 연기 노트를 꺼내는데요. 우리 집에 갔다 왔니나? 희원이가 전해주래? 그리고 난 오늘 의미심장한 말들을 꺼내죠. 정말 완벽하게 싱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월터. 드디어 첫 공연은 시작되고 연기를 시작하는 싱어.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형이 와주기를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지만 형이 와주기를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가 연기를 시작하자 재하는 더욱더 혼란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형 나 생각났어. 우리 이렇게 만든 거 마크야. 내가 클레어네 집에 갔었어. 그가 영우인 것인지 네가 희원이? 싱어인 것인지 아니 클레어 집에 네가 왜 가? 네가 왜? 나한테는 형뿐이야. 세상에 유일한 사람이야. 이게 뭐야? 나 사랑하지. 사랑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형, 나 키스해줘. 그리고 그의 연기는 나 좀 안아줘. 현실과 극의 경기를 완전히 무너뜨린 이제 연극 속에서도 안 하는 키스를? 메소드 그 자체의 경지에 이르렀죠. 결국 영우의 그런 메소드 연기에 재하는 현실과 극 사이의 혼란 속에서 희원이 어딨냐며 소리를 질러버리고 아까 밖에서 쓰러져 있는 클레오를 봤어. 근데 죽은 것 같았어. 마치 자신이 죽였다는 것을 암시라도 하듯 깨름칙한 말들을 내뱉는 영우. 형이 클레어한테 돌아가면 안 되잖아? 형, 그래서 내가 클레오를 죽여버렸어. 난 아이나 강아지들이 싫어. 아무 이유 없이 사랑받는 것들. 세상에는 사랑의 총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과연 그들의 운명은 잘 살아. 어떻게 될까요? 영화 메소드는 2017년 개봉한 독립영화로 배우이자 감독인 방은진 씨가 연출한 작품인데요. 극을 이끌어가는 두 주연 재하와 영우가 연기를 하면서 현실과 극의 경계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아주 긴장감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영화를 원작으로 공연을 만들거나 반대로 연극 공연을 원작으로 영화를 만드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지만 이 영화는 특이하게 애초에 제작 당시부터 영화와 연극을 동시에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재하와 영우가 출연하는 연극인 언체인은 실제로 대학로에서 성황리에 공연되기도 했죠. 극중 재하와 영우가 사랑에 빠져나가는 과정은 어쩌면 싱어와 월터라는 캐릭터를 연기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메소드 연기를 통해 극중 캐릭터와 자신이 불화일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제 생각엔 두 사람이 빠지게 된 계기는 서로 조금은 다른 것 같아 보였는데요. 연기라고는 연기의 연자도 모르며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콧대가 하늘을 찌르던 톱 아이돌 영우. 그런 영우는 재하를 만난 뒤 재하에게 왜인지 모를 호감을 느낀 뒤부터 연기에 더욱더 몰입하게 되고 메소드를 체험하게 되죠. 하지만 재하는 그 과정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재하는 애초부터 영우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죠. 오직 극중 캐릭터인 월터를 위해 살며 자신에게 월터를 입혀나가는 그 순간 극중 싱어에게 마음이 열리며 영우까지 사랑하게 돼버린 것. 그러니까 영우는 재하에게 이끌린 뒤 연기에 더욱더 몰입하게 된 것이고, 재하는 연기에 몰입하다 보니 싱어와 영우에게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메소드는 어쩌면 재하보다는 영우와 더 가까웠는지도 모릅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가까스로 영우를 구출해내고 관객들의 박수갈채와 함께 막이 내린 공연. 이후 영우는 재하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난 완벽한 싱어였고 당신이 그냥 월터였네. 메소드 연기의 달인이라고 불리던 최고의 배우 재하. 그랬던 그가 극과 현실의 경계에서 혼란에 빠져 영우와 싱어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것과는 달리, 영우는 재하에게 빠진 뒤부터 완벽한 메소드로 그를 완전히 사랑하게 돼버립니다. 재하가 그 사랑을 부정하는 그 순간조차 감출 수 없는 차오르는 그 감정을 느끼면서 말이죠. 영화는 어쩌면 재하가 연기했던 훌륭한 메소드 연기가 아닌 영우가 느꼈던 그 진짜의 감정이 바로 메소드였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작은 영화가 만들어낸 큰 힘. 띵잘의 추천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영화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잘을.